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3월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단 4일 만에 코스피는 12% 폭락을 했고 유가는 배럴당 85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1,500원까지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충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뉴스 요약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퀀트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블룸버그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숫자가 맞는지 직접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1970년 오일 쇼크의 재현인가 아니면 그 통제 가능한 충격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5도막으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1막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기름값이 오르면 왜 모든 물가가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지, 그 중앙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2월 28일 전쟁 직전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72.9달러였습니다. 3월 1일과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유가는 즉각 7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3월 3일 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유가는 8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3월 4일 우리나라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3월 6일 현재 유가는 85.3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왜 그렇게 특히 위험한지 오른쪽 세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그리고 한국 LNG 비축이 고작 2 내지 4주밖에 안 남았다는 점, 그리고 사우디 시설을 타격해서 이를 복구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펙이 석유를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직접 숫자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펙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잉여 생산 능력은 하루 46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문 조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즉시 꺼낼 수 있는 양은 150에서 200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이란이 중국에 하루에 수출하던 원유원에도 31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1300에서 1500만 배럴이 차단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겁니다. 오펙이 최선을 다해도 차질 물량의 13%만 메울 수 있습니다. 이번 충격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막입니다. 왜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걸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배송 트럭 기름값이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 PPI입니다. PPI가 오르면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값이 오릅니다. 이것이 소비자 물가 CPI입니다. CPI가 오르면 직장인들이 월급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또 가격을 올립니다. 이러한 연사 반응을 저는 34년치 실제 데이터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입니다. 현재처럼 유가가 65에서 80달러까지 23% 오르면 물가는 0.63% 추가 상승합니다. 전쟁이 확전돼서 유가가 108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물가는 최대 1.81%까지 상승합니다. 블룸버그도 비슷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금방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물가 충격은 다릅니다. 시간에 따른 반응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유가가 충격을 받으면 생산자 물가는 거의 즉시 반응을 합니다. 공장 원가가 바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다릅니다. 제일 심각한 충격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페드의 금리 반응이 가장 느립니다. 2, 3년 차에 피크가 옵니다. 데이터를 보고 나서 움직인다는 그 페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관세 충격으로 이미 물가 기준선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유가 충격까지 더해지면 그 영향은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3 내지 5년 동안 겹쳐서 작동합니다. 전쟁이 6개월 내에 끝나도 물가 여파는 2028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3막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낮음, 중간, 높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낮음이 5 내지 20%인지 정확히 알면 투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금융공학에서 쓰는 방법, 로그 정규분포 모델로 실제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10만 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1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붕괴를 해서 유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확률은 그 29%입니다. 그리고 그 휴전 협상이 벌어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확률이 23%고요. 유가는 65에서 75까지 내려갈 겁니다. 근데 전투는 기속되지만 대규모 시설이 파괴되지 않는 경우 유가는 75에서 95, 확률은 29%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호르무즈 봉쇄가 그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가가 95에서 12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10%입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그 10%이 자체를 낮다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가 85.3은 이미 시나리오 3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3번과 4번의 그 경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막은 중앙은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일러 룰인데요. 이것은 그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1993년에 만든 공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가 목표보다 얼마나 높은지랑 경기가 얼마나 좋거나 나쁜지를 합산해서 적정 금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공식에 현재 그 상황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그 휴전 시나리오가 유가가 내려가는 경우에도 테일러 룰은 5.25%를 요구합니다. 제한적 충돌인 경우에도 5.3%, 그리고 격화되는 경우에는 6.1%까지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625%입니다. 테일러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6에서 2.5%가 차이가 납니다. 수식이 금리를 올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오씨, 그는 지금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요구입니다. 금리를 내려라.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경기 부양, 중간선거, 그리고 관세 충격 완화입니다. 그런데 경제 데이터는 금리를 올리라고 말합니다. CPI가 3.7에서 3.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테일러 룰대로라면 5.15% 이상이 요구가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탈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내리라고 합니다. 아래 역사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1971년에서 1979년 아서 번즈 페드 의장입니다. 그는 닉슨과 카터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 실업률은 11%, 경기 침체로 진입했습니다. 2026년 케빈 오씨가 이 전철을 밟을지 안 밟을지 그 선택이 향후 수년 동안 우리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영어로 BEI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국제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앞으로 10년간 평균 물가가 몇 %일 것 같다라는 온도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가 페드 목표 근처에서 안정적이면
페드는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7%를 넘어서면 물가 기대가 무너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페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BEA는 2.25%입니다. 경계선까지 0.45%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이 게이지에서 현재 녹색 바에 있지만 경보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BEI는 2.35% 안정권에 들어섭니다. 제한전인 경우에도 2.5% 안정권입니다. 그렇지만 격화가 돼서 108달러까지 올라갈 때 4주 안에 2.7% 돌파가 가능합니다. 이 순간 페드는 인하가 아닌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번 충격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인지는 네 가지 요인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한국 에너지의 직격탄입니다. 카타르 LNG가 한국 천연가스 수입의 14%를 담당합니다. 카타르 시설 폐쇄는 한국 가스값 상승과 직결됩니다. 한국의 LNG 비축량은 2 내지 4주치입니다. 장기화되면 즉각 위기가 옵니다. 에너지 순수입이 GDP의 2.7%에 달합니다. 아시아에서 경상수지 충격이 가장 큰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중부담입니다. 유가는 달러로 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실제 에너지 수입 비용은 에너지 상승분보다 훨씬 더 크게 오릅니다. 이게 국내 물가를 한 번 더 자극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1990년도부터 2025년까지 35년치 데이터로 한 가지 분석을 더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평소에 좋은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가 인플레이션 충격 국면에서는 해지 효과가 약화됩니다. 2022년에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현상입니다. 반면에 금은 위기 상황에서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역전되면서 오히려 독립적인 해지 자산이 됩니다. 달러 자산도 위기 때 유가와 같이 강세가 나타나서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에너지 인프라주는 유가 상승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면에서 해지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금, 에너지 인프라, 달러 자산, 현금. 미국 국채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에 답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이란 전장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재현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테일러 룰이 요구하는 금리는 5.16에서 6.1%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 압력에 굴복하면 1970년대 패턴이 재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특수성입니다. 한국은 GDP-1%, 인플레이션 1.2%, 코스피 -12%,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에너지 수입 의존국의 피해 국가 패턴과 상당히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 지평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도 물가 영향은 3 내지 5년 갑니다. 휴전, 이것이 곧 문제 해결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1960년대의 완전한 재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통제 가능한 충격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직접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신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BI가 2.7%를 돌파하는지 여부입니다. 프레드 사이트에서 T10YIE를 검색을 하시면 매일 이 지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가 2.7%를 넘는 순간 페드는 금리 인상 모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 채권 동반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해역 붕세가 2주를 넘기는지 봐야 됩니다. 2주를 넘기면 유가는 108달러 시나리오 확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플러와 같은 그 선박 추적 서비스나 뉴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빈 오씨의 첫 번째 FOMC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고 하면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신호가 될 것이고, 성장 지원이 먼저라고 하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력에 굴복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몇 달 안에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뉴스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유가 10% 상승 시 물가는 0.27% 상승합니다. 격화된 그 시나리오에서 테일러들이 요구하는 적정 금리는 5.15%, 지금 페드는 3.625%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경보선은 2.7%, 현재 2.25에서 0.4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격화 또는 봉쇄 시나리오에서는 수학적 확률은 10%로 매우 낮다고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러한 숫자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